어느 날 빨래를 돌렸는데 양말 한 짝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던 날 다른 것들은 멀쩡히 있었는데 하필이면 새로 사서 한 번만 신었던 건데 정말 깨끗하고 멀쩡한 양말, 그 양말 한 짝만 사라진 거죠. 그 양말처럼 각각의 사연을 가진 양말들을 이용해서 5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부티크 올립입니다. 첫 번째 양말입니다. 애착 양말은 아니지만 구멍이 나서 신지 못하는 양말입니다. 이런 아가일 모양의 패턴은 모던하고 어딘가 모르게 영국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 패턴이? 우선 구멍이 날 듯 말 듯한 부분에 구멍을 내줍니다. 신을 때는 제발 빵꾸 나지 마라 생각하며 조마조마하게 신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힘겨워 보이는 원단에게 힘을 덜어줍니다. 전 아가일 모양의 패턴을 처음 접할 때 영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았고 영국에 취해 있었던 시절이라서 아가일은 영국 모던 이렇게 회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냥 양말일 뿐인데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첫 번째 양말은 오버록 기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겉면에 오버록 실이 노출되게 하는 방식으로 아주 제대로 날먹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날로 먹는 컨텐츠면 하루에 한 번씩 올리려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야, 이 유튜브 너무 날먹 아니야? 앞에 영상 재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신께선 인간에게 2발을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와 짝을 이루는 다른 양말입니다. 놀랍게도 구멍이 날 듯 말 듯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애착 양말은 아닌데 애착 양말 같은 느낌이 드네요. 두 번째 방법은 통으로 된 부분을 내면으로 완전히 분리해줍니다. 이번 영상에서의 만들기는 가위로 자를 때 몇으로 자르는지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양말의 포인트가 되는 패턴에 맞춰서 잘라주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록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건데 우선 도구의 변경을 좀 해줍시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큰 특징이 있어요. 기존에는 날개가 짧은데 바꾸려는 건 날개가 깁니다. 그렇게 들으면 누가 알아들으려나 싶은데 사실 날개라는 명칭도 제가 방금 지었습니다. 저 부분의 호칭이 뭘까요? 사실 궁금하진 않습니다. 몰라도 만드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기존의 도구와 다른 도구를 변경해줍니다. 앞에서 보여준 거는 윗부분을 담당하고 지금 보여주는 거는 밑에 부분을 담당해주는데 지금 보여주는 것도 원래 쓰던 거랑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 보셨죠? 도구의 차이점이나 명칭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드는 사람한테만 중요하죠. 인터록은 오버록보다는 실의 폭이 작고 촘촘해서 디자인으로 노출되게끔 옷의 밑단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만들기는 대칭을 이루는 2군데만 노출된 오버록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만들기는 모든 끝단을 다 인터록으로 마무리했는데 얼핏 보면 오버록이나 인터록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세 번째 양말입니다. 이 양말은 몇 년 전에 1000시간 실습할 때 아침 7시 반까지 실습하는 곳에 도착해야 하는데 늦잠을 자버려서 허겁지겁 실습 장소까지 갔는데 양말을 못 챙겼네? 아니 웃긴 게 그 실습하는 곳은 양말이 하얀색이어야 한대. 양말 하얀색이랑 배우는 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급하게 편의점에서 정말 내 취향이 아닌데 비싸긴 또 겁나 비싼 양말이에요. 내 이 양말을 발목 늘어날 때까지 빵꾸 날 때까지 신는다 하고 주구장창 신었더니 발목이 늘어나서 이제는 못 신게 된 양말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게 창구멍 빼고 미싱으로 바느질 해주면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만드는 건 뒤집기 전에 시접 정리를 해줘야지 둔탁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창구멍은 공구르기 방법으로 마감을 하면 완성입니다. 바느질한 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매듭을 짓고 실이 나온 곳 근처에 바늘을 넣어서 조금 먼 곳으로 바늘이 다시 나오게 해서 실을 자릅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전 손바느질 장면을 카메라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오게 찍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손등만 주구장창 나오게 하는 N차 유튜버입니다. 드디어 네 번째 양말입니다. 세 번째 양말의 짝꿍입니다. 이번에는 앞에 보여줬던 비싼 기계들로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만원대로 살 수 있는 손미신기, 핸드미신기 여튼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이용한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오죠?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다시 시도를 해봅니다. 야, 핸드미신기 나 만들기 유튜버야. 내 말 잘 들으면 너는 이제 모든 집에 하나씩 있는 국민템이 될 기회라고. 일단 카메라 끄고 다시 해볼까? 좀 잘 되는 것 같죠? 생각보다 잘 되네. 비싼 기계를 안 사도 핸드미신기 추천은 안 합니다. 제가 기계를 잘 못 다루는 거일 수도 있는데
보통 미싱 기계랑 바느질 방식도 다르기도 하고 아유 2개나 있는데 어떡하지? 핸드 미싱기로 하는 방법은 저 같은 핸드 미싱기 초보는 쉽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2가지 기계를 이용한 방법인데 급하게 방법을 바꾸다 보니 디자인이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출되는 실의 색을 흰색으로 바꿨어야 하는데 검정색도 나쁘지 않을 거야. 고집 부렸더니 검은 실 나빴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모든 가정을 손바느질로 하는 방법입니다. 자르는 건 그냥 자르고 싶은 만큼 자르는데 자주 쓰는 컵의 사이즈보다는 커야 좋습니다. 자를 때 먼지 날림 조심해 주시고요. 바느질을 적당히 하고 싶으면 저처럼 2면만 자르고 아니야 그래도 손바느질 다 해보고 싶어. 그러면 4면을 자르면 됩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해주는데 막 어려운 바느질 방법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흔히 하는 바느질, 일명 홈질이라는 바느질 방법인데 그냥 실을 왔다 갔다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매듭을 묶고 그냥 잘라도 되지만 저는 매듭을 묶고 지나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방식으로 2번, 3번 바느질하고 잘라줍니다.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서 실을 그냥 묶고 잘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남은 면을 바느질 해주면 되는데 만약 내가 내 면을 다 잘랐다 그러면 3군데는 앞에서 본 방법으로 그냥 바느질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마지막 남은 면에 바느질을 할 때만 다르게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참구멍만 남겨놓고 바느질을 하는 건데 가운데 부분을 대략적으로 3cm 정도 남겨놓고 바느질을 할 겁니다. 남겨놓는 부분이 참구멍이 되어주는데 이게 너무 좁으면 뒤집기가 어렵고 너무 넓으면 조금 귀찮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시접을 최소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접 정리를 위해서 가위질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바느질 시작점을 말을 안 했어요. 바느질은 원단의 겉에서 보이는 면인 겉면이 아니라 안쪽 면인 노출이 되지 않는 면에서 바느질을 해줘야 합니다. 당연한 것 같고 간단해 보이는 말인 것 같지만 막상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겉면에다가 바느질해서 뒤집었더니 안쪽 면이 나와서 원하는 디자인이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바느질한 걸 뜯어서 다시 하면 재미도 없고 하기 싫어지고 창구멍으로 다 뒤집고 난 후 창구멍만 공구르기 방법으로 마감을 해주면 됩니다. 공구르기는 지그재그 느낌으로 지나가는데 실을 잡아당기지 말고 스쳐 지나가줍니다. 끝나는 부분에서 실을 잡아당기면 쪼르륵 원단이 말려서 바느질한 게 티가 안 나게 됩니다. 간략하게 5가지 방법으로 양말을 이용한 만들기였습니다. 마지막 손바느질 방법은 간략하면서도 아 나도 뭐 만들고 싶은데 그럴 때 돈 안 들이고 간단한 취미로 하기 괜찮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또 선물용으로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누가 양말인 줄 알겠어. 어쨌든 구독, 좋아요, 댓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